아니라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. 제가 얘기하는 건 소송을 안 하는 것은, 안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 안 하게 돼야 됩니다. 자기 어떤 인격적인 힘이 있어서 천히 주의를 어떤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서 소송이 안 일어나게 하고, 또 자기가 명철하게 판단해서, 밝게 판단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없애버리고, 상대방이 줄 건 다 주고, 이렇게 해서 소송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. 분명히 싸울 요소가 있는데도, 좋은 게 좋은 거지?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세상을 콩가루 세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. 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? 개인주의입니다. 개인주의고 따지는 겁니다.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이익 따지는 관계가 민주주의입니다. 따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 자꾸 우리가 따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줄 건 주고 내 거 아닌 걸 자꾸 가지려는 욕심도 줄을 수가 있어요. 줄 건 주고 내 건 내가 갖고. 그러다 보면 너무 내 것만 밝히다 보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또 남에게 베풀 줄도 알게 돼요. 잘 따지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 결국 좋다는 것도 따져서 알 수가 있어요. 그것도 안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게죠.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따져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정확하게 싸워야 됩니다. 정확하게 다퉈줘야 됩니다. 그래서 분명히 갈라줄 걸 갈라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걸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맨날 감정 대립만 돼요. 감정 대립. 우리 사회를 보면은 도대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없어요. 옳고 그름을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봐도 정말 그 니전 투구예요. 진흙밭에 개싸움이에요. 어떤 때 보면.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고함만 왔다 갔다 해요. 감정적인 고함만. 그럼 국민들까지 거기 덩달아 뛰어요. 그냥 그 감정에 뛰어가지고 어떻게 냉철하게 여기까지는 이게 옳고 저기까지는 저게 옳고 이건 안 가리고 그냥 막 국민들까지 그냥 고함판에 휩쓸려가지고 함께 싸워버려요. 참 그 따지는 정신, 싸움의 도리를 몰라요. 싸움은 오히려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정해야 되거든요. 뭐가 옳으냐, 뭐가 그러냐. 지금까지 정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왔는데 옳고 그름 가리고 넘어간 게 별로 없어요. 수도 없이 터졌잖아요. 그런데 그 정쟁, 총풍 사건도 터졌고, 풍만 해도 총풍, 세풍도 많고, 무슨 풍도 많고, 거기다가 이상한 풍도 다 터졌는데, 이게 뭐가 옳았는지 그랬는지는 안 밝혀졌어요. 국민들을 그렇게 현혹시켜놓고, 여론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고서, 어떻게 잘잘못도 안 가리고 넘어가요?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?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. 용서하면 안 돼요. 그만큼 문제가 됐으면은 분명히 가려라고 얘기해야 돼요.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몇 퍼센트 옳고 누가 전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려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되게 정치적 절충이래나 뭐해나 뭐래나 하면서 이건 화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정치적 절충으로 엉벙대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는 괜히 우리가 열받았다가 이게 어떻게 끝난 거야? 이게 뭐야? 이게 닥쳤던 개가 뭘 쳐다보는 이런 국민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예도 많고 우리 주변 싸움들도 감정의 대립으로 고함만 오고 가지. 그래서 그냥 감정은 잔뜩 다쳤는데 나중에 왜 싸웠나 싶은 술 마시고 한잔하고 나면은 술 마시고 한잔하세요. 그러고 보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왜 그러려면 왜 싸웠어요? 따질 건 따져줘야 되거든요. 이게 연습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. 우리 사회에서는. 우리는 전적으로 올바르게 쟁송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, 아직은.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따지고 감정이 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따지고 나눠주는 것. 이 연습이 오히려 안 된 겁니다.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 쟁송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초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듯이 어떤 때는 관둬야 될 상황이 있고 어떤 때는 싸워야 될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어떤 쟁송의 상황에서는 가려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. 익혀갑니다. 내 건 내게 주고 내 건 내가 갖는 연습이 됩니다. 그래야만 괜히 내 걸 뺏기고도 아소리도 못하고 괜히 속으로 꿍꿍 알아가면서 분해하는 일도 없고
남이 건 남한테 적당히 줄 줄도 알고 그래야만 차츰차츰 우리가 어우러져 살 때 연습을 사는 게죠. 이게 오히려 안 돼서 그렇습니다.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건 자꾸 이제 화해하고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. 너희 좋고 매부 좋다.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럭저럭 넘어가는 게 좋다는 삶. 이것을 권장하는 것 같아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이념적인 삶도 있어요. 이념을 내세우고 옳은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적당주의로 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제가 불원의 어부사라는 글이 있습니다. 불원의 어부사. 불원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문장가 중에서는 초사라고 합니다. 문장이 중국 문장이 크게 북쪽 계통의 문장하고 남쪽 계통의 문장이 있습니다. 북쪽 계통의 그 문장의 대표적인 게 사서삼경 같은 건 대개 북방 황하유역에서 지어진 글들입니다. 그런데 그쪽은 황하는 어떤 강이냐면은 몇 년에 10년에 몇 번쯤 강 길이 바뀌는 강이에요. 홍수가 팍 나버리면은 강이 그냥 원래 흐르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 버려요. 화상이 높아서 바닥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물이 전혀 딴 길로 흘러가 버리는. 그러니까 그 황하를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가 생사가 걸린 겁니다. 그 유역 사람들은. 그럼 그 큰 강을 잘 다스리려면 혼자 힘으로 되나요? 안 되지요. 그러니까 아주 조직사회가 발달합니다. 철저하게 국가가 먼저 발달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을 다스리는. 그러니까 국가체제가 일찍 발달하는 게 황하유역입니다. 문명도 그래서 일찍 발달하죠. 그래서 거기는 삼강오륜이 그런 아주 인륜을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북쪽의 분위기입니다. 남쪽은 양자강인데, 장강이라고 하는 양자강인데 거기는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